오늘은 내가 본 이재명, 진짜 이재명 코너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복심? 이라고 하면 우리 오창석 단장님 왜 계시니까. 아유, 복심 아니죠. 예, 이재명 후보님의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현재는 계속 전략본부장을 계속 역임해 오시고 이번에 선대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천준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봤더니 우리 오창석 단장님하고 2016년 입사 동기라고. 입사 동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에 떨어진 거고. 정규직 채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래. 정규직. 2016년 동반 탈락하셨던 맞죠? 네, 2016년도에 아주 좋은 인재들이 많이 그래요? 그때 같이 영입됐던 네. 박주민, 김병기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박주민 의원. 계셨고 저하고 저기 우리 오정석 네. 그때 입사 동기들. 네, 같이 떨어진 네. 박주민, 그러면 김병기 이런 분들이 입사 동기들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요즘 의원님 일정이 어떠신가요? 정말 하루 종일 빡빡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뭐 이제 선대위에서 전략본부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지역 일정이나 지역 유세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로 아침 선대위의 하루를 좀 시작하는 아침 회의부터 저녁을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회의까지 네.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건 가지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시커멓지가 얼굴, 않잖아. 자료- 나랑 자료를 다르잖아요.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현안들 그리고 이제 그 여론 네. 흐름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자료화면- 예, 분석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화면은 유세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 보니까- 얼굴이 안 시커멓고 목소리가 안 쉬었어. 특징이 있네요.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여기 불팍에서 캐스터를 했는데 그때 나오셨던 그 이용호 의원님이나 조금 전 그 퇴장하신 김용호 의원님들 눈밖에 안 보이는 얼굴이 까매가지고 그런데 오늘 의원님 뵈니까 역시 약간 근데 햇빛을 많이 못 받으셨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너무 고민하셔가지고 사무직이고 저희들 현장직하고는 좀 달라요. 너무 현장에서 너무 분위기가- 카리스마 있게 하시는데. 네. 뭐 저희 지역에서는 저를 좀 자주 보고 싶어서 네, 그러시죠. 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신데 제가 그 충분히 지역을 많이 다니지는 못하고 있고 하지만 그 당의 선대위 전체 전략을 좀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좀 충분히 충실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네. 선대위에서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약간 놀렸지만 사실 네. 정말 이 전략본부장이라는 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전체를 네. 움직이는. 그런데 오늘 뭐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하게 여론조작. 지금 맞아요. 상황실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큰 일이 또 어제 뉴스 보도가 돼서 우리 저희들이 준비한 거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뉴스타파에 보도했었죠. 이렇게 천준호 본부장 나오셨으니까 그런 건데 어제 그 뉴스타파에서 난리 났다 목숨 걸고 댓글 부대 장입한 신분을 뉴스타파 숨기고 이렇게 해서 보도가 자원봉사자로 나왔습니다. 잠입해서 이곳에서 어떤 영상을- 일이 벌어지고 예, 쇼츠 좀 함께 확인했습니다. 보고 가실까요? 취재진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만났습니다. 혹시 댓글도 좀 써봤어요? 겉으론 역사 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댓글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다양한 댓글 샘플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댓글을 혹시 이렇게 정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댓글 한 10개 정도 우리가 이제 폼을 들여서 요즘 이제 특히 그거 한 거는 커피용까지 드시고 이재명이 경제일도 모르는 역사 교육을 하는 데인지 알고 갔더니 댓글을 다는 거죠. 네. 리박스쿨 손 샘플들도 대표는 있고. 이런 댓글 작업을 잘하면 장학금도 주고 취업도 시켜줄 수 있다고 장학금 말합니다. 취업. 그러면 저도 약간 배정을 받나요? 기사 올리는 시간에 배정을 받나요? 좀 훈련되는 좀 하는 걸 그러니까 훈련을 약간 시켜가지고 제가 장학생으로 하는 걸 봐서. 그러니까 장학금을 준다. 예, 짧게 저희가 봤는데 우리 천준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그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과거에는 정부가 시발단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주 그냥 오래된 얘기죠. 국정원이 뭐 댓글 공작도 펼치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을 통해서 자금을 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저도 이제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댓글을 잘 달면 자원봉사자로 먼저 모집을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 모집도 보니까 댓글 감시단으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댓글 감시단으로. 그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댓글을 달게 하고 댓글을 달면 일자리도 주고 뭐 장학금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를 그렇죠. 보면서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는데
실제 어저께 뉴스타파 이제 보도를 좀 자세히 보니까 그 후단은 더 깜짝 놀랄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달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늘봄 교실 프로그램에 그렇죠. 투입을 해가지고 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구구 교육을 시키는 역할까지를 하고 있는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생태계를 구축했더라고요. 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댓글 단다는 것 자체도 놀랄 일이고 절대 있어서 안 돼요. 그 자체도 이제 범죄적인 이 행위라고 이제 제가 평가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댓글을 잘 다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늘봄 교실에 배치를 하는데 늘봄 교실이 뭔지 알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네. 그렇게 해서 방과후, 늘봄 네. 교실하고 방과후 교실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극우 교육을 하는 그래서 지금 엄마들 맘카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그렇죠. 난리가 예, 예. 우리 아이들을 믿고 충격적. 지금 맡겼더니 샘플로 네. 그 달았던 그 댓글이 나오는데 네. 저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 여기 좀 샘플이 좀 나오고 뭐 너무 좀 잘안 작아가지고 보이죠. 안 보이긴 오른쪽에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경기 공공버스 성남 공공의료원 독재 민주당 가는 길이 공공공산 국가 행위네라고 하면서 모든 정책을 이제 공산주의이란 단어를 묻히고 또 이제 커피 원가 120원 자영업자들 다 찢었다 저런 식으로 해서 혐오 발언을 또 이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자유 손가락 군대라고 하는데 정말 네. 완전 공산당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자유손가락 군대 줄여서 자손군이라고. 자손군이라고 하는데 네. 전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거철을 전시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민의힘을 저렇게 후보를 찬양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거나 이런 거고 또 평시에는 역사관이 정되지 않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이른바 뉴라이트 네. 역사관 주입시키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생태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네. 네. 하여간 공개된 자료를 이제 쭉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이 모집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댓글과 관련된 지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의 숫자는 몇 개이고 좋아요를 몇 개 누를 수 있으니까 아,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과업을 딱 주는 만약에 거야. 그게 다 떨어지면 새로운 아이디를 공급해주는 아. 예, 그 실탄을 제공한다, 뭐 총알을 네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네.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럼 전철 본부장님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시간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긴급하게 그 현장까지 갔던 걸로 가서 네. 뭐 기자들하고 하고 델리에서도 생방송을 내보냈던 것 같은데 우리 선대위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과거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이 처벌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은 전체에 저희는 일부에 불과한 아주 것 같다. 극소수가 생각을 드러났을 하고 겁니다. 이 실체를 빨리 좀 파악해야 된다. 그러려면 경찰이라든지 이 제보를 받은 관련 기관에서 신속한 수사를 좀 펼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압박하고 요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과거에는 어떤 사무실에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났다면 그렇죠. 옛날에 이거는 댓글을 달게 하고 댓글을 단 사람 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한테 장학금과 일자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늘봄 교실로 연결을 네. 해서 맞아요. 네. 늘봄 교실로 나가면 아이들한테 극우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얼마나 있었던 심각한 것 겁니까?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 네네. 교대하고 MOU도 체결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뿌리가 선생님들부터 완전히 완전 뿌리가 엄청 깊어요. 아이들까지 다 섭렵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일정하게 그 늘봄 교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대한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이 예를 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구사상 교육을 하고 사실 초등학교부터 구구 교육을 시켜서 전 국민을 구구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네. 결국은 교육 내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주호 장관이 진행하려고 했었던 디지털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도 손쉽게 이제 학생들에게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주호 장관이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는 업체의 리베이트 문제가 일단 하나 있고 두 번째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은 애들이 안 그래도 패드만 보고 있는데 또 패드만 보고 있다라는 건 문제 하나 그리고 만약에 늘봄 교육 같은 것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교과서로 보게끔 만든다고 한다면 굉장히 손쉽게 이제 교육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거 분명히 막아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좀 온라인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왔는데 네. 학부모들 부모님들 많이 계신 카페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이가 이승만 얘기한 게 이상했었다. 아. 이런 얘기도 있고 늘봄 수업 중에 근현대사가 있어서 의아했다. 그리고 종이접기 선생님이 문재인 범죄자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가지고 맘카페에서 이런 부모님들의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가 봅니다. 너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시게 된 거죠. 왜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했을까? 그런가. 네. 그때는 정말 그냥 뭐 애들이 어디선가 들었나 보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저는 늘봄교실 전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늘봄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면 극우 세력이 이것을 극우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직적으로 침투한 게 아닌가라는 네, 의심을 네. 갖게 되고 그래서 교육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댓글 공작을 통해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속하게 네. 예, 투입을 해서 네. 압수수색도 좀 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 부분은 결코 용서치 않을 거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3일 뭐 이후라도 이런 부분은 끝까지 파헤쳐서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전략본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금 얘기하려고 모셨는데 먼저 사전투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가는데 사전투표율인데 사전투표율 37%. 34.74%. 34.7%. 네.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쳤어요.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네, 처음 그 시작할 때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사전 투표하는 양일 모두가 평일이죠. 평일입니다. 예, 과거에는 토요일이거나 아니면 공휴일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투표율이 아무래도 저조하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일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전 투표의 어떤 유용성이나 효용성을 이제 느끼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죠. 토요일이 아니면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국민들은 이번에 마음은 있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본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투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번 선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을 심판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인데 그게 본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얼마를 앞섰니 그거 아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대통령을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표장에 현재가 가야지만. 투표해야만 투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투표해야만 내란도 심판할 수 있고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투표를 못하게 되신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네. 천준호 본부장님 모시고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많이 좀 간략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김용호 의원이 나가면서 저한테 한 가지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어떻게 해줬어요? 제발 좀 재밌게 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바쁘셔서 회의가 많다고. 다 재밌을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지한 또 회의가 재밌게 해야 필요하죠. 되는데 진정성이 있으면 재밌는 예, 거죠. 점점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되면 특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 경제 회생, 뭐 소상공인 지원책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본부장님 좀 말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반 정말 경제가 폭망했거든요. 그 망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나 민생 정책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오로지 정적 죽이기.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살리기 여기에 몰두하면서 사실은 정적 지우기기, 김건희 살리기. 네, 사실은 경제가 폭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렇게만 안 해도 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 말 중에서 저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최근에 드는 말이 나는 성과주의자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행복했다. 예, 맞아요. 그때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얘기할 때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그게 진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제일 먼저 그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 그게 일성이었죠. 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실 것 같고 최우선순위 거기에 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고 기본적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 조건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자기 소신이 뚜렷했어요. AI를 중심으로 해서 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에너지 문제를 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고 그 아리백 기준을 갖춰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국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갖고 계셨고 또 지금은 위기 산업으로 이제 지금 평가받고 있는 많은 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제조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그렇죠.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엔 그런 중장기적인 고민과 동시에 당장 지금 내수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맞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터지기 전에 저희 의원들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네.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다. 맞습니다. 경제가 너무 네, 어려워서 네. 저희가 그런 얘기 하는 과정에 계엄이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 계엄이 터졌으니 경제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사되기 직전,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잘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한 동기나 욕구가 가장 강한 사람이 이제 이재명 후보고 해법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내수를 진작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 일정하게 정부가 재정을 좀 투입하는 노력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상품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지역의 예를 들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이 지역으로 돌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들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윤석열 정권 밑에서 여러 개 자영업이 폭망했고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계엄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 오늘 또 김문수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작년 재정 적자 104조 원이 넘었죠. 네, 그리고 네. 1년 사이에 나라 빚이 50조가 늘어났습니다. 네, 네. 이 숫자만 보시면 지난 3년간 얼마나 참담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그러고 보니까 있을 것 윤석열이 지난 2년 반 동안 한 일이 또 하나 있네요. 또 뭐가 있어요? 부자 감세입니다. 부자 감세. 부자감세 아, 했죠. 네, 네, 예, 엄청난 세금을 깎아주면서 맞아요. 사실은 네. 그 빚을 국민과 나라가 대신 진 겁니다. 그 부족한 세수만큼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고통받아 오셨는데 최근에는 또 지지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후보의 또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참 이 안전 문제라는 거는 100%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네. 이거를 우리 천준호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2020 작년이죠. 작년 1월 2일 날 그 테러 현장에서 그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긴급 조치도 취하고 여러 가지 현장을 그에서 그런 부분을 목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천준호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지금 상황들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저는 사실 아직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예, 평소에 저 사석에서 만나면 네, 그 얘기 네. 많이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막 네. 이렇게 누가 확 다가오면 조금 움찔하게 되고. 근데 저보다도 사실은 후보는 훨씬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직접 네. 목에 칼을 맞으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은 지금 잘 견디시고 계신데,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그 안전 확보에서 지금 저희가 방탄 유리 설치를 했고, 동선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동선에서 어떤 위해한 요소들과 접촉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 사실은 지지자들과 약간 서운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그게 제일 걱정이시죠, 사실은. 네, 그리고 후보님 너무 그걸 안타까워요.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그래서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야 잡고 되는데.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싶고, 좀 더 많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욕구가 너무 강하신데, 저는 지금은 약간 그걸 참으셔야 되고, 후보님도 참으셔야 되고, 지지자들도 그걸 좀 참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후보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동선을 잘 분리하고 접촉면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게 지금은 뒤로 갈수록 대신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미디어와의 접촉을 좀 늘려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성이나 그 안전 문제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나머지 일정들을 잘 이렇게 수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신변 위협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또 가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자회견 보면서 생각난 건데 사실 지난 4월이었습니까?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정원이 그렇게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좀 주시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네. 날린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쪽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래서 그 얘기 그때 듣고 정말 네, 섬찟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곳이 국정원이다. 아마도 왜냐면 훈련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네, 거죠. 뭐. 맞아요. 네네네. 일반인들도 얘기를 했고, 문제지만. 그 안에서도 뭐 블랙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리고 지령이 내려가는데 그 지령을 완수할 때까지 그 지령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계속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탠드 오더 움직이는 스탠드 오더라고 하죠. 사람들 네. 뭐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에서도 그래서 여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확인하고 있고 간간히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차 이제 알리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겠습니다. 네. 네. 오 단장님 또 오래간만에 입사 동기 만나셨는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얘기 듣느라 시간 가지고 몰랐어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사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드라마 미생에도 보면은 현장직과 사무직이 나뉩니다. 아, 그렇죠. 네,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그 한성률이란 캐릭터와 아, 그렇죠. 사무직으로 또 열심히 뛰는 임시완이 연기한 또 장그래도 있어요. 장그래. 민주당의 장그래로서 역시 사무직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필드 형입니다. 제가 저기 예전에 2016년에 그 네. 우리 오청성님이랑 같이 입사 동기이고 떨어졌잖아요. 같이 둘 다 떨어져. 네. 저보다 네. 사실은 부산에서 이제 떨어지셨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저는 좌절하지 않고 골목 당사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골목에다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네. 뭐 이렇게 설치하고 물통 배너 세워놓고 네.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지원하는 분들한테 네. 뭐 필요하신 거 없냐, 아, 불편하신 거 정말요? 없냐를 네. 물어보는. 네. 왜냐면 원내위원장은 당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거리에다가 골목 당사라는 걸 차려놓고 주민들과 만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필드 형이다. 양수겸장. 아니, 제가 왜 네. 천주로 저 법무장한테 이러냐면 저 상임위도 같이 했고 아, 굉장히 네.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저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의 그 노하우가 네. 쌓여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엄청난 노하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저도 후배지만 후배나 또는 새로 되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뭐 술자리석이나 뭐 많이 알려주시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또 보기와는 다르게 축구를 잘하세요. 그럼 되게 축구요? 굉장히 네, 의외인데요? 또 조기 축구에 단련된 전략만인 조기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 네. 다재다능한 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선거 아까도 얼마, 네. 강조하지만 80시간이 안 남았어요. 네, 막판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뭐 아까 뭐 신변 위협 뭐 등등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가장 큰 변수 우려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가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명확한 건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위기 극복 선거다. 네. 라고 그렇죠. 이 그게 기조는 중요합니다. 전혀 네. 바뀌지 않고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인 것 같고요. 동시에 투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투표율이 그렇죠. 승부를 가를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주변의 사람 3명을 설득해서 같이 투표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란도 심판하고 위기도 극복하고 이재명 네.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뭐 우리 전략본부에서 근데 항상 전략본부 하면 뭔가 좀 음침하고 뭔가 엄청난 작전을 짤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천주호 본부장님이 의총에 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꾸준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죠. 하는 게 네. 전략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남들이 다 알만한 이야기를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저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상황이 뭐 어렵해지고 뭐 공격을 받거나 뭐 또 마음을 뭐 방만하고 이제 편하게 방심하거나 이러면 네. 그게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다 알고 있고 뻔한 얘기이지만 그것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네. 그리고 보내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까 복심 얘기도 했지만 이재명 후보님을 많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훌륭했다기보다 갈수록 훌륭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준 어머니 보시는 이재명 후보님 어떤 분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이 깊지는 않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당대표가 되면서 제가 이제 비서실장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봤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달라졌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대통령 선거도 치렀고 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패배라고 하는 큰 좌절을 맛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대표가 됐는데 그 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단체장을 하면 이 손가락만 가리켜도 모든 일이 막 되거든요. 네네.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니까. 근데 당은 이렇게 지시를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뒤에서 칼을 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견도 그렇죠. 많고. 그 네. 당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별의별 일들 다 겪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뭐랄까 성숙해지셨다고 할까?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훨씬 더 신중해지셨고 워낙에도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소통지향적이신 그렇죠. 분인데 네, 네. 더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련되게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는 작년 초에 목에 이제 칼 맞고 사실은 1mm만 칼끝이 더 들어갔어도 너무 그렇죠. 위험했어요. 거기서 이제 유명을 네. 달리하셨을 텐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거든요. 그건 제가 옆에 있어서 봐서 압니다. 제 손에 피가 철철 나는 걸 보면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려요. 근데 그 과정을 견뎌내신 분인데 그 퇴원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덤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정말 그 느낌이 지금도 듭니다. 훨씬 여유도 생겼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뭐 포용력 이런 것도 되게 커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은 대통령 이재명 이어서 네. 저는 더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주시면.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 참여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드십시다. 예. 네. 이제 6월 3일 8시 투표 종료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투표해야 내란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3일부터 이 지난한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주의를 소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오셨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꼭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창수 단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틀 남았으니까 꼭 투표 독려 많이 해주시고요. 사전투표 현장에서 쿠팡 택배기사 옷 입고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맞아요. 다행히 그분들도 이제 6월 3일에는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이승원 전문가입니다. 한 말씀. 네. 저는 사전투표 아침부터 가서 제가 웬만하면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꾸역꾸역 가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투표하러 진짜 안 가는 저희 친오빠한테 오랜만에 전화 걸어가지고 옆에 2명 데리고 가라. 전화했고 실제 오늘 했다라는 걸 확인을 받았습니다. 닭가리 하셨네. 네, 심지어 대구에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딱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 2분만 데려가셔서 6월 3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제가 지금을 하면 이재명으로 끝마지면 할까요? 네. 지금은 이재명!